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어제 8월 8일날 공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핵심을 요약해보고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드디어 발표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급 대책 중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혹시 어떤 영향을 앞으로 줄 것인지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인 평가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공급 대책이 왜 나오는지, 왜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의도나 의지를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주택 시장 동향은 서울 선호 지역을 위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서울 외곽이라든지 수도권 선호 지역으로도 확산세가 퍼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대신에 반대적으로 지방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지역 간의 차별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아파트, 지방아파트 거래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 소폭 반등을 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서 양극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울 집값이 이후에도 상승할 것이라는 경제 주체들의 전망이 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공급 대책으로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동향에 대해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심각하기도 하고 공급 대책을 왜 이렇게 내놓는지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인허가는 장기 평균 대비 92% 수준, 그리고 아파트 착공은 장기 평균의 64%까지 급감했다가 88%까지 조금 개선된 상황. 그리고 아파트 준공은 상반기에는 좀 잘 나왔지만 앞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뭐 많은 분들이 뭐 뉴스 기사를 통해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내용은 비아파트 관련 내용입니다. 비아파트는 진짜 뭐 통계 자료를 본다던가 뭐 임장을 해보시면 정말 많이 위축된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장기 평균의 26% 수준, 그리고 다른 통계를 보면 거의 뭐 10분의 1, 거의 뭐 10%대 까지도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급감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역시 26% 수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준공도 40% 수준. 아파트 공급도 공급 대책으로 늘려야 되지만 이런 비아파트 공급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 급등하고 있는 상황과 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공급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의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5개 큰 카테고리로 내용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죠. 그리고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아까 비아파트 관련 내용이 급감했잖아요, 통계가. 그렇기 때문에 비아파트 내용이 중점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하겠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의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5개 큰 카테고리로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비사업, 도심 내 공급이 부족하니까 나오는 거 당연하고, 비아파트는 최근에 많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과 서울 위주의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아까 통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지금 서울 수도권은 상승세가 가파른 대신 지방은 하락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방에 뭐 대구 같은 경우에 물분양이 많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하락세인데 추가적으로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 더 약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승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가적으로 공급 부족 우려라든지 이런 상승 전망이 큰 수도권 위주로 그래서 발표했다라고 의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추가적인 뭐 공급 내용을 발표하기보다는 지금 발표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여건에 좀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서울 수도권은 상승세를 꺾기 위한 공급 대책, 그리고 지방은 현재 진행되는 것들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및 PF 그런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차 이제 투자자들 관심 있는 내용만 추렸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 관련된 내용, 노후 계획
도시, 그리고 1기 신도시죠. 뭐 그런 공급 내용, 그리고 비아파트 관련해서 공급이라든지 세제 혜택 한번 볼 거고, 뭐 미분양 매입 확약, 그리고 선분양 뭐 이런 것들 볼 거고, 특히 관심을 또 받고 있는 8만호 발표 어딘지 한 번 더 볼 거고, PF 이런 내용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하겠다. 그럼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에 절차 간소화나 속도 제고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 부분에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개발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든지 관심이 없는 분들은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조금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은 게 단계별로 계획을 통합 처리하고 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계획 수립이랑 정비 계획 구역 지정이 따로 있었는데 요거를 통합하겠다. 그리고 사업계획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사업계획은 이제 뭐 어떤 규모로 하겠다라는 거 계획을 짜는 거고, 관리처분인가는 실질적으로 돈을 다루는 과정이거든요. 뭐 분담금이 얼마고 분양가가 얼마고 이런 걸 하는 과정인데, 그런 걸 합치겠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앞에 요 부분은 뭐 신속 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뭐 가능하겠다라고 보는데, 이 뒷부분이 통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을 완화하겠다. 75%에서 70%. 이 5%가 진짜 큰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고 실현이 된다면 되게 많이 수월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별로도 원래는 2분의 1 동의 이상이 필요했는데 그걸 3분의 1로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확대된다면 조금 더 수월해지겠다라는 부분은 핵심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두고 이게 실현이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 노후하신 분들, 재건축 관련 아파트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도 있는데 분담금을 또 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좀 팔거나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 인출 목적이라든지 한도를 확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줄여주겠다. 그래서 50%에서 7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합 그리고 원조합원들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규제 지역은 제외하고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가 12억 이하, 최대 40% 범위까지 확대 감면을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도 해당되는 분들은 뭐 체크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인데,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허용하겠다. 뭐 이런 부분은 본격적으로 요즘 정비사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성이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사업성을 늘려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특히 역세권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0%까지 완화되다 보니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구역도 330%까지 완화하겠다. 이 부분도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임대주택 비율, 이것도 확실히 사업성이랑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도 차등 완화하겠다. 뭐 중요한 내용이죠. 이쪽에 전기사업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이라든지 공원 확보 비율, 그리고 좀 이 부분은 좀 놀라웠는데 공동주택 간의 거리, 동간 간격까지도 완화를 허용하겠다. 이게 뭐 입법 사항일 수도 있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핵심 내용이라고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무조건 완화하는 게 준공됐을 때 너무 또 닭장 같은 아파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사업성에 관련되다 보니까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될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를 폐지하겠다. 뭐 중대형을 많이 공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요즘은 사업성 때문에 좀 쪼개느라 25평 이런 걸 많이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의무를 폐지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중대형을 많이 공급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주택 부담금, 재초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겠다라고 박았죠. 이게 뭐 거의 핵심 메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입법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야당이 현재 국회 우세하다 보니까 가능할지는 매우 미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도시 정비를 하겠다. 요거는 뭐 예전에도 분당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던 내용이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11월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 그리고 25년 이후 선정 물량도 신속하게 수립하고 순차 정비하겠다. 그리고 26년에 최초 인허가를 해서 29년까지 인허가 88,000호,
착공 46,000호를 추진하겠다. 저는 이렇게 공급하는 내용은 뭐 현재 공급이 부족하니까 뭐 당연히 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한 가지 매우 우려되는 포인트가, 공급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이주 수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주 수요 때문에 뭐 전세나 뭐 월세까지 대란이 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지 조금 궁금해요. 좀 되게 우려가 되기도 하고, 많이 공급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큰 카테고리 두 번째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하겠다. 근데 첫 번째로 나온 내용이 공공 신축 매입 공급을 확대하겠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자 우려되는 점이, 요번에 뭐 되게 좀 파격적인 표현을 쓰시긴 하셨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 비아파트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무제한으로 매입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5년까지 서울 수도권에 공공 신축 매입을 11만 호까지 하고, 그래서 서울은 무제한적으로 매입을 하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려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불만 사항은, 첫 번째는 너무 공공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원자재도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땅값은 여전히 비싸고, 그리고 그런 걸 지어서 임대를 주려고 하더라도 뭐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그리고 허그 전세 보증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런 건데, 이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주택 매입만 늘리겠다? 요게 조금 포커스가 핵심 포인트를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한 가지 불만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매입하는 건 좋은데 자금이 되는지, 그런 게 의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공공으로 매입하다 보면 이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퀄리티, 질이 좋은 주택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신축 매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잘 쳐줄 건지, 사업비를 많이 쳐줄지, 그것도 의문이잖아요. 그렇게 쳐주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질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은 공공주택을 늘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자금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포커스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불만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록 임대사업자, 이 부분은 좀 투자자들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은 핵심 내용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년 단기 등록 임대가 도입돼서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내가 1주택을 지금 갖고 있는데 소형주택, 특히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6년 단기 임대로 뭐 신축을 사든 그다음 기축을 사든 다 해당이 되거든요. 신축은 또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받으면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하고, 그리고 재개발 관련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투자자분들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한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한도 27년까지로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런 내용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 수요 정상화하겠다. 그래서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그래서 신축 소형주택은 사기만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 그리고 대상도 예전에 나왔던 것보다 확대해서 수도권은 6억, 그리고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6억 이하, 취득가액이네요. 그리고 지방은 3억 이하,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오피스텔까지 신축 소형주택을 매수했을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이런 기간도 27년 12월까지 확대해주겠다. 이런 부분, 요것도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축 소형주택은 그냥 매입만 하는 게 아니라 등록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 이런 부분도 똑같이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그 지방 3억 이렇게 해당되는 건 해주겠다라는 내용에서, 이 부분도 일부 투자자들은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겠다.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사람한테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 한도도 200에서 300으로 늘려주고, 그리고 2년 연장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뭐 해당되는 범위도 좀 늘려줬죠. 그리고 청약, 비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청약 불이익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겠다. 공시가격 5억 이하,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면 꽤 해당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당되시는 분들, 뭐 생애 최초라든지 청약을 기다리신 분들한테 한 가지 포인트로 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정보 제공 강화, 이 부분은 좀 분쟁이 많을 것 같은 내용인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 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이니까 실질적으로 될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걸 하겠다는 건데, 지금 뭐 임차인 입장에서 너무 뭐 전세 사기라든지 불안하다 보니까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걸 동의 없이 또 다 공개한다는 게 또 분쟁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분쟁이 많을 거다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에 신속 공급할 거라는 확신을 부여하겠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대. LH가 땅을 팔아서 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을 할 때 너가 미분양이 나면 무조건 사주겠다라고 하면 공급이 좀 유도가 되겠죠. 저는 이런 부분에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22조 원에 어쨌든 돈이 풀리기도 하고 22조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택지에 대해서 미분양 매입 확약을 해준다면 조기 착공 유도 효과는 있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분양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 조기화하겠다. 뭐 군부대라든지 송전탑 이전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이죠. 뭐 이런 건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공개돼서 관심을 좀 받았던 김포 한강 이지구부터 시작해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를 지속적으로 지구 지정 완료하겠다. 뭐 평택, 지제, 용인, 구리, 토평 뭐 이쪽이죠. 오산, 세교. 이 중에서 뭐 김포 한강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투자자들한테는 크게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공택지를 이렇게 하면 추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이 될지 이런 걸 좀 이런 내용 때문에 진짜로 공급이 좀 빨리 땡겨지겠구나, 아니면 현재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이런 걸 하더라도 현재 뭐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밀리긴 하겠다, 이렇게 체크해보는 내용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울 수도권의 신규 택지 발표하고 물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신규 택지 후보지 8만 호를 발표하고, 그리고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도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책 발표 이후에 바로 토지거래 허가 지정된 곳들도 있거든요. 뒤에 자료 준비했는데 어쨌든 8만 호 나오는 곳들은 이게 향후에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했던 것처럼 보금자리 주택처럼 조금 싸게 공급이 많이 된다면 일부 현재 막 당장 급하지 않은 분들이라든지 부동산에 관심이 크게 없는 분들의 수요층을 돌릴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뭐 공급이 될 때는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의문인 게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정하고 뭐 빠르게 하더라도 10년 이상 이후에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시장 상승세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26년, 27년 이때 공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발표되는 후보지는 한번 부동산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상기 신도시의 공간 효율화를 통해서 2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 뭐 이런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아예 개발이 조차가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뭐 도봉, 노원, 강북 이쪽은 뭐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아예 산이기 때문에, 뭐 북한산 이렇게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고, 현재 이런 내용 발표 이후에 가장 관심을 받는 곳들은 요 강서, 김포 가는 쪽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곡, 강남과 가장 가까운 내곡, 세곡, 뭐 유련동 이쪽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바로 발표된 곳은 이쪽 송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뒤쪽이나 뭐 하남시 이쪽인데 입지가 여기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뭐 현재도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 장기 프로젝트라 현재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거 내용을 보시면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그리고 하남의 가밀, 감북, 초이, 감이동 이쪽이 지정이 됐고, 요렇게 여기가 올림픽 선수촌 단지거든요. 울산 단지인데 여기가 둔촌주공이고 둔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옆에, 그리고 이쪽 위쪽에 마천동 위쪽하고 여기가 울산 둔주라고 하면 이 뒤쪽 이렇게 다 지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고 향후에 뭐 실제 진행이 되는구나, 뭐 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그냥 관심만 갖고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쪽은 뭐 수도권 공급이라기보다는 지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분양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PF 문제, 그리고 유동성, 자금 확보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주택 건설과 관련된 뭐 인허가나 면적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방 미분양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CR 리츠를 많이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움직임으로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한 혜택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나온 부분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아닌 기업이라든지 시행사,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 자금을 통해서 미분양 리스크를 조금 건드려 보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볼 내용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츠 자금을 통해서 뭐 조달 금리도 낮추고 허그 보증도 해주고 해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방 양극화를 조금은 해소는 해보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와는 다르게 준공 전 미분양도 포함이 안 돼 있고 준공 후 미분양이 대부분이거든요. 과거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과거 내용은 이렇게 발표됐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 같은 경우엔 입지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뭐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뭔가 할 수 있는 내용은 과거처럼 많진 않았다.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만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 뭐 88 대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평가를 해보면 현재 여론은 너무 뭐 애매모호한 표현도 많고 입법 사항도 많고, 그래서 효과가 거의 없을 거다. 왜냐면 당장 공급이 부족해서 상승을 하는데, 뭐 아까 그린벨트 해제만 해도 뭐 10년 뭐 이후에나 나올 수 있는 거다 보니까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여론이 강한 상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 많고 효과도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대부분 좀 다주택자들이 어쨌든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자금을 쓸 여력이 크잖아요. 근데 대부분 1주택자 위주라는 점, 그리고 비아파트에 대해서 너무 공공의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했다는 점, 그리고 그린벨트처럼 너무 장기 프로젝트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뭔가 이런 게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그래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뭐 처음 크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추후 대책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꽤 볼 내용은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6년 등록 임대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소형주택, 뭐 신축을 샀을 때 주택수 빼준다던가, 기축은 등록 임대하면 혜택을 준다던가, 그리고 청약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해 준다던가, 정비사업 동의율, 용적률,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역세권 뭐 360%까지 완화라든지, 동의율 75%에서 70%, 그 동별로도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런 거는 정비사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야 될 부분, 그래서 볼 내용도 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투자자로서 뭐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들 위주라고 하더라도 한 번은 정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번뿐만 아니라 추가 대책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시장상 추후의 상승세가 더 커지다 보면 저는 더 큰 완화, 지금 현재 정부 뉘앙스도 조금 바뀌고 있고, 이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큰 완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 거 한번 정독하면서 흐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올 수 있다 라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